So good afternoon, everyone. 여러분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for having me here 오늘 today.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게도 키스티에서 Apologies, I'm 주최한 not able to 회의에 speak 제가 Korean, 참여하게 other than 됐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밖에 Right, 한국말을 and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영어로 하는 But, 것에 I'm 대해서 very happy 이해해 here 주시기 to be here 바랍니다. today in 오늘 Korea, 정말 right, 한국에 오게 to 돼서 정말 really 기쁩니다. share our global perspective 저희가 on 글로벌 what we feel 견해를 AI is, AI going 그리고 forward. AX에 대해서 어떻게 So, 가지고 as an 있는지 introduction about 말씀드릴 myself, I'm, 기회인 것 Richard 같습니다. Wong, 저는 associate 리차드 partner of 웡이고요. Frost & 프로스트 Sullivan, 설리반의 for the last 어소시에이트 17 파트너로 years working 제가 with 17년간 근무를 private sector 했습니다. as well as 민간 government 부문 clients, 그리고 to help them 공공 to 부문 achieve 고객을 their 위해서 objectives, 이 specifically 고객들이 focusing 목표를 on the market 이루는데 as well as their 특히 growth. 그리고 So for today's 마켓과 topic, 그 I will be 회사를 focusing 위해서 on 어떤 this 목표를 topic 이룰 on 수 what are 있을지에 some of the 대해서 제가 strategies, 도왔습니다. trends with regards 지금 to AI 전략과 technology, as well as 트렌드가 how AI AI 관련해서 can 어떻게 actually be 되고 used 있는지 within 말씀을 드리고 organizations. 그리고 So 이게 very 그 much 조직 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slightly 있는지에 different 대해서 말씀을 from 드리겠습니다. the topics 조금 shared 지금까지 by other 얘기했던 것과는 speakers. My topic 약간은 will be 다른 very much 주제죠. focused 제 on 주제는 end user organizations 엔드 and 유저 some of the challenges 조직 that they face. 이게 집중하고 있고 So without 그 further 기업들이 ado, 가지고 있는 my 어려운 점에 대해서 presentation is 이야기하고자 actually 합니다. focused 네, into 그래서 제 four 발표는 areas. The first 네 is 가지 what 부분에 is 대해서 AI, 이야기를 할 the 텐데요. 제일 landscape 먼저 today, AI와 현 evaluating 상황, the 두 maturity 번째는 of AI AI 성숙도와 잠재력에 implementation 대한 평가, around the world. Third is looking 세 at 번째는 emerging 미래 areas 유망 of AI AI that is shaping 분야에 the 대해서 future. 한번 And lastly, 살펴보고요. where do 마지막으로 we really go AI가 from here?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방향에 대해서 So, 살펴보도록 I think, 하겠습니다. there has 제일 been a 먼저 lot of discussion with regards to 많은 where 논의가 AI is. AI의 If you look 그 at this 성숙도 chart 단계에 where the 대해서 source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AI의 그 성숙도를 보면 뭐 프로그램 AI 있고 좁은 인공지능 있고 또 제너럴 AI 있고 슈퍼 AI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그 연사께서 GAI, 일반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아주 상당한 발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AI 능력이라든지 특히 Gen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발전을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AGI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유명하신 그 튜링을 아실 텐데요. 튜링은 우리가 이런 AGI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를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그 AI와 이런 인터랙션이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인간과 할 수 있는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AGI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계신 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AI 내에서 그 정도의 지능을 뭐 성취했는가, 뭐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을 컴퓨터인지 그리고 AI인지 모를 정도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슈퍼 AI는 거의 그 SF 영화에 나오는 정도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죠. 그래서 그런 이 스카이넷 같은 정도가 정말 모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지구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 슈퍼 인텔리전스가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발전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사진은 바로 이 그냥 뭐 복붙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제 AI는 혼자 스스로 학습하고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en AI죠. 바로 이런 이미지가 뭐 사진을 찍어서 어떤 뭐 어도비 포토샵 사용해 가지고 변경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이 모든 이미지를 러닝을 한 다음에 픽셀당으로 뭐 사람 눈이라든지 그리고 또 옷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서 이게 아주 만들어서 딥페이크 디지털 합성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Gen AI는 이제 정말 파워풀한 툴이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출 만큼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챗GPT가 이제 일은 AI의 그룹을 만들어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는 사실 뭐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존재했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항상 뭐 이런 연구를 하면서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이런 머신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 AI 그리고 또 AI는 이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호 작용하는 커머더타이제이션 AI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보시면은 AI와 챗GPT가 그냥 뭐 일정하게 갔습니다. 젠 AI가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치가 아주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AI는 정말 뭐 모든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1억 명 사용자가 달성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걸렸습니다. 지메일은 트위터는 5년 걸렸습니다. 1억 명 사용자까지 달성하기에요. 페이스북은 뭐 한 4.5년, 그리고 왓츠앱은 3.5년,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은 뭐 2.5년, 그리고 틱톡은 9개월 걸렸습니다. 챗 GPT는 어땠을까요? 아시는 분?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 구독이 달성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특히 AI 기술이 얼마나 상업화가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상품화가 돼서 모든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었고, 사용자들이 좀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처럼 이제 사용하는 단계처럼 왔습니다. 뭐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huggingface.com인데요. 이 웹사이트에 가서 아주 무료로 LLM, SO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애셋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AI를 웹사이트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낼 수가 있죠. AOM 만들어서 제가 이 셋을 뭐 개인별로 입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입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에서 이런 웹사이트를 잘 사용해서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기업만이 뭐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뭐 발렌시아가, 프라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중소기업들도 일단 IT 어떤 기술이 있으면 이런 것들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상품화, 커머더타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젠 AI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구독해서 또 보고서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젠 AI가 있는데요. 저희도 SOM, 스몰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뭐 수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진 보고서가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좀 작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O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요. 엔드 유저라든지 모든 구독자가 저희 구독을 하고 웹사이트 구독을 하고 쿼리를 하게 되면 뭐 헬스케어, 뭐 의료보건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스트 설리반 같은 저희 작은 회사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젠 AI를 저희 환경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도입은 뭐 의료보건, 관광, 교통, 에너지, 유틸리티, 뭐 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 모두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산업들이 젠 AI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AI가 어떤 뭐 엔터프라이즈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간의 상황인데요. 많은 산업이 AI
도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잘 많이 한 곳이 이제 리테일인데요. 왜냐하면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기 쉬운 AI 능력이 왜냐하면 고객 경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를 더 강화하고 특히 또 뭐 보건에서는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인 그리고 환자들이 어떤 검색을 해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조업인데요. 제조업에서는 많은 거의 B2B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AI 사용에 1년 만에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저희가 좀 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때문에 이런 제조업에서 AI 구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I 성숙도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태 지역이 아주 기본적인 단계, 이 제1단계인데요. 지금 77%의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지금 계속해서 뭐 AI에 관심이 있는데 알아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보다는 뒤처진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이 제일 늦었고요. 뭐 79%가 저희가 인터뷰한 응답자가 지금 아직도 알아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태 지역에서는 레벨 4, 유비퀴터스 뭐 기업들이 훨씬 더 어떤 AI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잘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업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할 때 레벨 4인데요. 그 레벨 4가 아태 지역에서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알아봤죠. 대부분이 이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좀 더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AI가 4단계를 보여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한 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22에서 2020년을 보면요. 65% 정도 그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72% 투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27에서 0.2빌리언에서 2.6빌리언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뭐 금액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AI 구축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냐라고 많이 물어봐서요. 저희 프로스트 설리반에서 아주 이렇게 그 흥미로운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이런 바로 그 기술 성숙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오렌지 색깔이 바로 기술 개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커브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칼럼을 각각 색깔을 칠해 놨는데요. 모든 사람이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AI 구축하고 싶다 할 때 그렇게 지금 그 네이비 색깔의 곡선이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딜리버러블이 뭐 AI가 확실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전달하는 가치는 아직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 성숙도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많이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지나가면서 발전하면서 이런 에퀴티에 대한 가치와 투자 간의 어떤 그 밸런스가 맞춰지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AI가 매우 흥미롭고 아주 파워풀한 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투자 대비의 수익이 있느냐, ROI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뭐 어떤 5-5배 정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원하는데 그 기대 수준에 묻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가들도 그렇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AI 회사들의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런데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올라가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지금 어닝이라든지 리턴이 이 모든 투자를 정당화하느냐? 지금 이 엔드 유저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AI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보면은 한 5만여 개의 스타트업이 지금 AI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3만에서 4만 정도 되고요. AI는 아니지만 그래도 퀀텀 컴퓨팅에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이 나옵니다. 퀀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바로 이런 혁신 지원가로서 AI에 대해서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연사분들이 그런 그 생성형 AI의 위험에 대해서 데이터 포이즈닝 그리고 또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 보호 유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마지막 부분, 바로 제3자 신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3자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최종 사용자 조직이 능력이 없습니다. 시스템, SI 벤더, 한국에 있는 또 일본, 싱가포르에 있는 SI 벤더들은 아직은 알고리즘하고 데이터셋을 전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GI 관련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러면 이제 제3자 API에 대해 의존해서 이런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SI랑 일하는데 이들이 AI 서비스를 주는데 AI 모델을 만든 쪽이 아니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벤더들을. 이런 다른 회사들의 AI 알고리즘과 모델을 사용하는 SI 벤더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LOM, Gen AI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엔드 유저로서 이 절반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 AI 알고리즘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게 데이터를 읽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한 리스크가 제3자 설드파티에는 아직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본 회사 후지수라는 회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후지수는 이 SI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데요.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5년 전에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를 영국 정부 포털 시스템에 제공을 했는데요. 이 우체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15년간에 이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 우정국 직원들이 부정확하게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저질렀습니다. 일부는 이제 투옥이 됐고요. 4명은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알아낸 것이요. 이 우정국 직원들이 이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에러로, 이 후지수 시스템의 에러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 뒷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떤 툴로서 우리 조직의 어떤 이네이블로 사용해야지 우리에게 아주 영향을 주는 어떤 지원가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Gen AI도
지금 현재 이 모든 이 테크 월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최근에 저희 그 엔드 유저 서베이에 따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 보호고요. 두 번째가 ROI였습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는 생산성 툴입니다. 만약에 1달러를 투자를 하면 5달러를 가지고 와야 되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국가별의 AI 벤처 캐피탈 투자를 보면요, 지금 아주 높은 부분이 있죠. 지금 AI에 대해서 투자가 높이 일어나는 곳은, 근데 이게 OECD에서 사실 나온 자료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 보면은 사이에 엄청 올라간 그 AI 벤처 캐피탈 투자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내 투자입니다. 550억 달러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떨어졌죠? 제가 아까 그 어떤 기대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이런 커브도 올라갔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떨어진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도 앞서가고 있고요. 또 유럽의 국가들과 또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뭐 리더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내의 어떤 성숙도와 잠재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프로스트 설리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로드맵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의 성숙도를 저희가 평가합니다. 제일 먼저 뭐 광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 모든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 그리고 AI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4가지 카테고리 전략과 로드맵이 있는지 또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규제 뭐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첫 번째 그래서 레벨 1이 어떤 탐색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기회적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레벨 3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레벨 4가 이제 모든 그 조직 내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뭐 도처에 사용하고 있는지, 유비쿼터스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성숙도를요. 이 레벨 4 사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과 로드맵이 매우 잘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미 회사 전반에서 AI 구축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준비도에서 보면요, 이 양쪽 끝단에 있는 커브를 보면요, 24%가 지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벨 1에 보면은 17%가 데이터가 있는데 아직은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전 데이터 준비도에서는 좀 양쪽으로 아주 명확하게 다른 2가지 그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뭐 법적 준수와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가 레벨 4에서는 지금 그 규정 요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준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구축 면에서 보면요, 지금 레벨 2, 3, 4에서 보면은 AI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할 텐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조직이
아마 지금 좀 뭐 AI 사용에 대해서 성숙도가 있다라고 느낄 경우에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에서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22% 이 부분인데요. 법적 규정 부분인데요. 2021년에는 22였다가 2022년에는 2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29%까지 올라가고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준수, 규제 준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단 평가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한국 고객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한국 고객이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국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고객이 외국에 간다 하면은 한국 고객 조직이 어떤 글로벌화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도 똑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AI 도입에 대해 준비가 되려면 그리고 AI를 충분하게 활용하려면 일단 AI를 가는 게 아니라 AI를 먼저 이해를 하고 모든 어떤 기능 측면에서 조직 내 기능 부분에서 리더십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아니면 인재 인력 그리고 또 운영 그리고 AI 뭐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바로 미래 유망 기술인데요. AI 기술인데요. 제가 5개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랜드스케이프를 만드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소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LLM을 이행하려고 많이 하죠. LLM이 뭐 챗GPT 아니면 Perplexity, AI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런 LLM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LLM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SLM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LM 병렬 처리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어떤 신뢰 또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규제 준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SL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조직의 맞춤형 어떤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리서치 데이터베이스 기반해서 아주 그런 검색 쿼리를 쉽게 하고 보고서를 검색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LLM의 병렬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LLM의 아주 그런 구체적인 고객들이 있는데요. 이런 뭐 언어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특히 언어 해석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번역은 뭐 A2에서 B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한영 번역은 쉽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항상 발견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고 그리고 어색한 표현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뉘앙스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LLM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좀 문화에 집중한 것, 또 아니면은 그냥 뭐 문법이라든지 문맥에만 집중한 LLM을 만드는 것이 따로 만드는 것이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런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IT 유저들이 이런 GenAI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IT 프로세스에서 지금 보시면 44%
가 이런 뭐 고객 서비스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정말 이 R&D, 뭐 SNS 그리고 이런 데서도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AI 활용도가 각각 다른 기능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조직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신뢰도와 안정에 대한 조치는 절대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기행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신뢰도, 안전도 문제는 계속해서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좀 지도에서 좀 일부 국가들은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EU 국가들이 지금 AI 법이 이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색 국가들이 이미 AI 법안을 이미 이행을 하고 있고요. 오렌지 국가들이 지금 뭐 최적의 법안, AI 법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 법안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9% 정도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그런데 AI 법안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앞으로 계속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이행뿐만 아니라 젠 AI를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과 그리고 국가 법안의 규제에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쉬운 여정이 아니죠. 항상 뭐 매핑 그리고 평가, 뭐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뭔지, 그리고 또 뭐 프랙티스에 대해서 정의해야 되고, 가버넌스죠. 가버넌스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제일 위에서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CEO 레벨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지수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직 전체에 이런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거버넌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잘 맞춰서 준비가 되고 라벨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클리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구축에 대한 파트너도 찾아야 됩니다. 저희 그 프로스트 설리반에서는 이제 4가지 스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AI 사용에 대해서 구조화된 접근이 있어야 되고요. 뭐 키스티랑 파트너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벤더 협회와도 구축에 대해서 이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혁신적인 솔루션과 서비스가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저희 그 프로스트 설리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AI 활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